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차식과 수의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1차식과 수의 곱셈과 나눗셈을 할 수 있다 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항식과 관련된 여러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로 항이란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호를 포함하여 나타내야 합니다. 또한 상수항이란 수로만 이루어진 항을 상수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문자의 개수란 그 문자에 곱한 수를 의미했었습니다. 또한 다항식이란 한 개의 항 또는 두 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을 의미했습니다. 단항식이란 다항식 중에서도 한 개의 항으로만 이루어진 다항식을 단항식이라고 하였고, 이때 분모에 문자가 있으면 다항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항의 차수에 대해서도 배워보았는데, 어떤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그 항의 차수라고 이야기했으며, 다항식의 차수는 다항식에서 차수가 가장 큰 항의 차수를 그 다항식의 차수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차식이란 차수가 1인 다항식을 1차식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많은 용어들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 다들 잘 기억을 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배울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다음과 같이 직사각형 3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직사각형 세로의 길이는 x, 가로의 길이는 3이 되겠죠. 이렇게 똑같은 직사각형 3개를 이어 붙인다면 이렇게 큰 직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고, 이때 세로의 길이는 역시 x이며 가로의 길이는 9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왼쪽에 있는 각각의 직사각형의 넓이들의 합과 오른쪽에 있는 큰 직사각형의 넓이 합이 같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우리는 왼쪽에서 하나의 직사각형의 넓이는 3x이고 직사각형이 3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곱하기 3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주면 9x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3x 곱하기 3이 9x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이러한 식이 성립하는지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x 곱하기 3이라는 것은 우리가 곱셈의 생략에 대해서 배운 것처럼 3x는 3 곱하기 x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3x 곱하기 3은 3 곱하기 x 곱하기 3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우리는 곱셈에서 곱하는 순서에 상관없이 결과가 같았기 때문에 교환법칙을 이용하여서 3과 x의 위치를 바꾸어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앞에 있는 두 수를 먼저 곱하거나 또는 뒤에 있는 두 수를 먼저 곱한 이후에 나머지 수를 곱하여도 그 결과가 같다는 결합법칙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 있는 두 수를 먼저 곱해준다면 우리는 9x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즉 3x 곱하기 3은 9x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단항식과 수를 곱할 때에는 수끼리 곱하여서 문자 앞에 써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운 내용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할까요? 영상을 잠시 멈추어 놓고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영상을 다시 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잘 풀어보셨나요? 그렇다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a 곱하기 마이너스 3을 계산해 준다면
우리는 2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a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수끼리 계산하여 주어서 마이너스 6a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본다면 5 곱하기 마이너스 2b는 5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b로서 수끼리 계산하여 준다면 마이너스 10b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세 번째로 7x 곱하기 2분의 1은 7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x이기 때문에 2분의 7x라고 써줄 수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2n은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2 곱하기 n이기 때문에 수끼리 계산해 주어서 2n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단항식과 수의 곱셈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 그렇다면 단항식과 수의 나눗셈은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정수와 유리수의 나눗셈을 배울 때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고 뒤에 있는 수를 역수로 바꾸어서 계산해 주었습니다. 단항식과 수의 나눗셈에서도 동일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고 뒤에 있는 수를 역수로 바꾸어 주어서 계산해 준다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단항식과 수의 곱셈을 활용하여서 그 결과가 5분의 3x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단항식을 수로 나눌 때에는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쳐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단항식과 수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배웠던 분배 법칙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까요? 분배 법칙이란 세수 A, B, C에 대하여서 A 더하기 B 전체에 C를 곱할 때 앞에서 곱하거나 또는 뒤에서 곱할 때 각각의 곱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갖는다라는 것이 분배 법칙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C를 곱할 때 A에 곱하고 B에 곱하고 이 두 개를 더한 것과 결과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었죠. 이를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배울 1차식과 수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는 곱셈의 기호의 생략에 대해서 배웠을 때 다음과 같은 식은 우리가 수와 괄호 사이에 곱셈 기호가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즉, 주어진 식을 풀어본다면 3 곱하기 괄호에 2x 더하기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앞에서 복습했던 분배 법칙을 그대로 활용해 준다면 3 곱하기 2x 더하기 3 곱하기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단항식과 수의 곱셈을 활용해 준다면 6x 더하기 15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차식과 수의 곱셈을 할 때에는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운 1차식과 수의 곱셈을 활용하여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영상을 잠시 멈춰 놓고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다시 영상을 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들 잘 풀어보셨나요? 그렇다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인 3a 더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을 계산해 준다면 우리는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3a와 플러스 1에 각각 곱해주면 되겠죠. 1을 계산해 준다면 마이너스 2분의 3a 빼기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본다면 5 곱하기 마이너스 b 더하기 3 역시도 분배 법칙을 활용하여서 5 곱하기 마이너스 b 더하기 5 곱하기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1을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5b 더하기 15가 나오겠습니다. 세 번째로 x 더하기 2 곱하기 3을 계산해 준다면 3을 x와 2에 각각 곱해 주어서 3x 더하기 6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을 계산해 준다면 우리는 마이너스 5를 각각 곱해 주어서 10n 더하기 5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항식과 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배운 것처럼 1차식을 수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고 뒤에 있는 수를 역수로 바꾸어 주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분배 법칙을 활용하여서 계산해 준다면 7분의 1a 더하기 마이너스 7분의 2가 되고 1을 간단히 표현한다면 7분의 1a 빼기 7분의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단항식과 수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배워보았고 분배 법칙을 활용하여서 1차식과 수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차식과 수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먼저 단항식과 수의 곱셈의 경우에는 수끼리 곱하여 문자 앞에 써 주었고 나눗셈 역시도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쳐서 계산해 주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1차식과 수의 곱셈의 경우에 분배 법칙을 활용하여서 계산해 주었습니다. 1차식과 수의 나눗셈 역시도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쳐서 분배 법칙을 활용하여서 계산해 주면 되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